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아침을 응원하고 있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명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고심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직접 참전을 하면서 중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여야 지도부 오찬, 취임 18일 만에 이루어진 여야 간 대화 소통의 시작이라는 여당의 긍정평가와 소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무엇을 양보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야당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팅에서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상현 의원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뉴스파이팅 첫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좀 어땠어요? 오늘 19.5도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날씨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요. 이게 날씨가 어떤지. 예, 궁금합니다. 요즘 또 이제 장마철이라고 해서 오늘은 또 비가 올까 봤는데 예. 오늘 서울은 괜찮네요. 대신에 낮이 32도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그래요. 무덥다고 하고 비는 내일부터 전국으로 또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아주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또 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중동이 심상치 않아요. 네. 미국이 이란을 본토를 직접 타격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란 현지 시간 22일 새벽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네. 미국이 이란 핵시설 심장부를 직접 타격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농축 주요 시설들을 완전히 철저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가장 어렵고 치명적이라면서 이제는 평화가 오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거라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표적이 남아있다면서 이 중 대부분은 몇 분 안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한편 미 국방부가 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한밤의 망치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작전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고요. 동시에 이번 공격은 이란 군이나 민간인이 아닌 핵시설만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예.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란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은 지금 보복을 다짐했어요. 네. 일단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미국의 대대적인 핵시설 공습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 40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요격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다만 미국의 무력 맞대응은 좀 자제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두고 좀 강대국 미국과의 어떤 충돌은 피하겠다는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현실화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이번 사실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 나올 때부터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길이 약 160km에 좁은 곳은 폭이 한 50km 정도에 그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LNG 20%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예.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다 줄어들고 이미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지금 10% 넘게 올랐는데 이거보다 더 치솟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큰 타격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이 의회 의결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란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잖아요. 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동안 멈춰있던 정상 외교의 복원을 북미와 유럽 국가에 알릴 기회였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첫 대면이 무산된 만큼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한미 회담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서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까 관심을 모았던 건데 예. G7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동발 변수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참석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거나 회의 참석 일정이 대폭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이 또 한 번 연기가 되면서 정부는 이제 미국 방문 등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였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관저에서요.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에 국회 사랑제에서 우원식 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한 적은 있지만 여야와의 그 소통 강화를 위해서 양당 지도부를 정식 초청을 한 겁니다. 네. 취임한 지 18일 만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좀 빠른 속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에 한 달 반이 지나서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9일 만에 당시 대표 권한대행을 하던 정우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어제 모두 발언에서도 가능하면 좀 빨리 여야 지도부를 빨리 뵙자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손 한번 잡을까요? 뭐 이렇게 좀 제안을 했다고 네. 알려졌어요. 행사 내내 좀 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좀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착용하고 자리를 했고요. 이 대통령이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도 늘 관심이잖아요. 네. 이번에 오색 국수가 국수였다고 올랐다고 하네요. 하더라고요. 예. 네,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5가지 빛깔의 면으로 만든 국수인데 이 역시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통합 또 대화 또 소통 이런 자리였는데 야당 지도부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이 대통령이 그 G7 정상회의 참석 그 성과를 설명하면서 네. 이런 대외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과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의견이 다른 건 어느 한쪽도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을 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요. 김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다면서 A4 용지 3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쭉 읽어 내려갔는데 내용은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사법부 독립 문제, 인사 문제, 부동산 대책 문제 등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수기하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중하게 제언을 하게 됐다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적격 문제를 두고도 날선 말들이 오갔어요.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저희가 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양보를 또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네, 첫날이니까요. 그러게요. 네.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 네, 맞습니다. 얼마나 앞으로도 양보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을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해볼게요. 네. 24일, 25일이니까요. 내일하고 모레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앞서 여야가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일까지 청문회 증인 참고인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청문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후원자 등 사적 채무와 관련한 증인 5명을 요청했지만 후보자와 여당이 이걸 거절했다고 주장했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한덕수 전 총리와 배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제안하면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양보한 그 대가로 받아낸 충실한 자료 제출 약속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증인이 없는 청문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 참고인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그 위원인 배준영 의원이 청문회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 청문회를 과연 진행시켜야 되나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 제1야당의 불참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보이콧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김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청문회를 무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보이콧 자체가 거론된다는 건 그만큼 김민석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예. 겁니다. 뭐 역대 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도 뭐 증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임하는 경우도 최초다 이렇게 좀 국민의힘 측에서 맹공을 퍼붓기도 했으니까요. 예. 뭐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6억 원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중국 석사 학위 의혹, 또 김 후보자가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히 김 후보자 지원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쏟아내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현일 민주당 의원은 탈북민을 비하했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다. 하지만 이건 중국어 사전만 들춰봐도 거짓임이 금세 드러나는 주장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가깝다고 강조했고요.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에 철지난 색깔론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정청래 의원도 SNS에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면서 임전무퇴 그러니까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잘 들었고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이 있는데 네. 이 재판에 특검팀이 직접 출석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은 조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고요. 앞서 조특검은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 소속 담당 검사 전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박억수 특검보가 다른 파견 검사 등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계엄 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함께 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 기일도 열립니다. 그렇네요. 예. 네, 지난해 12월 말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오는 26일 1심 재판에서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내란 특검팀이 최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상 김 전 장관이 풀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신문에는 내란 특검팀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김 전 장관이 또다시 구속이 된다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다른 계엄 핵심 피고인들의 추후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 에드피아.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